오픈하자마자 예약이 다 찼고 세팅하고 나서 핸드폰으로 관리만 했더니 지난달에만 에어비앤비로 월 500만 원 벌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월 순수익 212만 원, 세팅비 200만 원으로 월 순수익 119만 원, 또 세팅비 200만 원으로 월 순수익 213만 원. 정말 이보다 안정적이고 정말 이렇게 현실적인 부업이 따로 있을까요? 5개월 전 저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첫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당연히 불안했습니다. 세팅은 어떻게 하지? 예약 관리나 청소 관리는 복잡하지 않을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고 대부분의 일이 이 핸드폰 하나로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첫 숙소는 오픈하자마자 예약률이 90%를 넘었고요. 평균 월 4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521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기록하면서 이게 진짜 부업으로 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주임이 경매 이야기를 안 하네? 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작하려고 하면 준비된 자본도 좀 부족하고 대출은 어렵고 무엇보다 혹시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첫 발을 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이분들이 가진 돈, 이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리스크를 크게 지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매달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직접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됐고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월 순수익 212만 원, 세팅비 200만 원으로 월 순수익 119만 원, 또 세팅비 200만 원으로 월 순수익 213만 원. 큰 돈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고 고정적인 부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서울에 에어비앤비 하나만 딱 만들면 누구나 안정적인 고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호스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오히려 적자인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적자가 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곳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익 나는 에어비앤비 오픈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 되는 에어비앤비 지역 리스트 전자책까지 준비했답니다. 전자책 받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잠깐, 에어비앤비가 뭐야? 라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집 방 한 칸을 내주면서 이 숙박비를 받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 집 전체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허들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그거 불법 아니야? 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에어비앤비는 합법입니다. 다만 이 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나오는 업종은 아닙니다. 내가 이 집에 숙박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고 옆집, 윗집, 아랫집이 있다면 그분들의 동의도 필요해요. 에어비앤비는 한 번만 딱 세팅을 하면 하루에 한 번만 예약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세팅하는 거, 운영 가능한 매물을 구하고 월세 계약하고 주변 세대의 동의서 받고 구청에 신고하고 사업자 내는 거, 이 말로는 그냥 들으면 엄청 쉬워 보여요. 주변 세대 동의받는 거랑 구청에 신고하고 사업자 내는 건 정말 쉬운데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집주인이 허락해주는 매물을 찾는 게 가장 큰 난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치 상관없이 집주인이 허락해준다라는 매물만 찾으면 무턱대고 계약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멋모르고 이 동네 저 동네 부동산 다니면서 매물만 찾아다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숙소를 운영해보니까 이 숙소 위치가 수익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관광지나 역세권, 대학교, 병원 근처같이 수요가 많은 곳이어야 돼요. 저는 외국인 수요가 많은 이태원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그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과정이 솔직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물을 계속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이태원 에어비앤비 운영 가능한 매물을 가지고 계신 우호적인 소장님을 만나게 됐고 소장님께서 집주인 할머니를 이해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좀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결국 소장님과 저의 설득 끝에 이 계약을 맺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집
지어진 지 60년이 넘은 집이에요. 할머니께서 이전에 수리를 한번 싹 다 한 집이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계약을 할 때 도배 장판은 또 새로 해주시기로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수리가 다 끝났다고 해서 집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마감 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방충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 가구를 넣으려고 배치를 막 짜고 있는데 방마다 너무 작아가지고 이 배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좁았는데 변기도 정말 작았어요. 아니, 외국인들이 많이 올 곳인데 이 변기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좀 체구가 있는 외국인이면 엉덩이 한쪽만 대면 끝일 것 같은 거예요. 처음 계약했을 땐 그냥 에어비앤비 할 수 있는 집이니까 무턱대고 계약부터 했는데 이런 사소한 걸 놓치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무를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든 이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는 이 사진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진이 잘 나오게 하려면 이 인테리어를 신경을 써야 해요. 이쁜 가구를 싸게 구해서 세팅하려고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무료 나눔 가구를 구해서 세팅을 했고, 소품 같은 건 다이소, 쿠팡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퀸 사이즈 침대 1개, 슈퍼 싱글 침대 1개, 화장대, 의자 이런 건 당근에서 이사 나가는 집에서 한 번에 받았었어요. 세탁기 건조기도 당근으로 중고로 구해서 싸게 세팅을 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세팅할 때도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건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에 제대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타일이 원래는 엄청 촌스러운 타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숙소는 사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방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촌스럽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인데 이 타일을 손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시트지를 사서 타일 위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쁜 주방으로 싹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바뀌지 않았나요? 숙소 세팅이 끝나면 숙소가 나 없이도 잘 돌아가게끔 자동화 세팅을 해야 돼요. 체크아웃 해주고 청소도 내가 다 하고 하면 이게 본업이지 부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자동 안내 메시지 설정으로 체크인하기 1시간 전에 알아서 셀프 체크인을 할 수 있게 안내 문자가 가게끔 만들었고, 또 체크아웃 1시간 전에 체크아웃 하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또 자동으로 메시지가 가게끔 세팅을 했던 거죠. 그렇게 관리를 자동화 시켰어요. 체크아웃하면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서 숙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 관리 실장님을 고용해서 청소까지 알아서 다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자동화 운영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경매 물건 보러 다니는 이 와중에도 에어비앤비는 자동으로 운영되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인데 이 세팅비는 651만 원이 들었어요. 지난달 매출은 324만 원이었습니다. 이 집 한 채에서만 월세, 공과금, 관리비, 정액제 이런 거 다 빼도 순수익 2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3개월이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집은 보증금 제외하고 각각 세팅비만 2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세팅비를 이 3분의 1로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무료 라이브에서 모든 걸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라이브에서는 숙소 한 채로 월 100만 원 이상 부수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에어비앤비는 한번 세팅만 해주면 스마트폰으로 운영 가능하고 예약은 알아서 착착 들어오고 사업이 처음이신 초보분들도 소액으로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직장인, 워킹맘, 주부 어느 누구도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조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집 빌려주고 돈 받고 청소하고 또 집 빌려주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만큼 매물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느 지역이 돈 되는 지역인지 구분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돈을 벌어다 줄 숙소를 오픈해보고 싶다. 세팅해놓고 나는 놀면서 월 100만 원씩 부수입을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터득한 노하우를 딱 하루 무료 라이브에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에어비앤비 매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그 중에서도 수익이 날 숙소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릴 거고, 라이브에 참여만 하셔도 제가 직접 분석한 돈 되는 에어비앤비 지역 리스트까지 드리니까요.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 라이브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에어비앤비 숙소 딱 하나만 제대로 세팅해놓고 월 100만원씩 따박따박 부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0만원이 우리 생활을 360도 바꿀 순 없어도 아이들 학원비, 부족했던 생활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무료 라이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